저희가 이제 글자만 작업하는 게 아니라 특수문자를 작업하고 싶은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때는 이제 삽입을 눌러주시고 특수문자를 눌러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뭔가 글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그리면 이거에 가장 가까운 거를 왼편에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스마일을 그렸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쪽에 이미지가 특수문자가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저희 뭐 그리스 기호 뭐 이런 거 이렇게 그려가지고 딱 보면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요걸 원했던 거죠. 근데 이런 거를 막 찾으실 필요 없이 요거 이제 그리는 거 좀 이용하시면 빨리빨리 특수문자 작업을 좀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요거는 좀 한 재밌는 기능 이어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 이제 글머리 설명드리도록 할 건데, 글머리 하는 방법은 이쪽 툴바 영역에서 이렇게 1, 2, 3 번호 매기기로 하셔도 되고, 네,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붙죠. 이렇게 번호 매기기를 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 번호 없는 거 글머리 기호 넣기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한 단계 더 집어 넣으실 때는 탭을 누르셔가지고 진행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한 칸 더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빠져나오고 싶으실 때는 Shift하고 탭을 같이 누르시면 더 윗단계로 갑니다. 그리고 탭을 누르면 한 단계 더 들어가고요. 여기에서 다시 위로 가고 싶으면 Shift 탭을 누르시면 한 단계 위로, 또 탭을 누르면 다시 한 단계 더 아래로 들어간다라는 거. 요거는 이제 단축키인데 많이들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글머리 기호를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 도구 쪽에 가시면 되게 재미난 기능이 많아요. 저희 맞춤법이랑 문법 검사할 수 있게 켜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개인 사전을 등록해서 개인 사전에 등록된 단어들은 맞춤법에 대해서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개인 사전을 나는 짜장면은 짜장면으로 하고 싶어라고 하면 굳이 이게 검출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장면으로 바뀐다던가, 근데 그런 거는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개인 사전을 좀 추가하셔가지고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떤 문서 작성해서 제안할 때 좀 유용한 건데, 단어 수를 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성한 문서에 단어 수가 몇 개인지 뭐 이런 거를 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좀 쉽고 간편했던 게, 이렇게 음성 인식을 클릭하게 되고, 제가 지금 이제 마이크가 켜져 있지 않아 가지고 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을 하시면 얘가 이제 자동적으로 문서에 작성을 해줍니다. 요거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많이들 사용해 보시면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언제 유용하느냐? 저희 단체들이나 조직들은 회의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회의록 작성하시게 되면 되게 힘들죠. 들으면서 뭔가 회의록 계속 작성하기도 힘들고, 나중에 이제 녹음을 해놓고 그거를 이제 받아 쓰는 것도 되게 힘들고 해서 몰래 이렇게 하나 켜놓으신 다음에 대표님한테 이제 마이크를 달아주시던지, 아니면 몰래 근처 앞에 갖다 놓고 이제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말하는 게 받아 써져서 그것도 이제 아마 유용하실 거예요. 요거 한번 해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도구에서 음성 입력 클릭하신 다음에 요 마이크 클릭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성 입력하는 것까지 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매크로 설정이라고 해놨는데 직접 좀 보여드릴게요. 도구에서 환경 설정 가시면 이렇게 일반과 뭐 대체 항목이라고 뜨는데, 대체 항목을 클릭을 해서 이게 뭔지 지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인사말 1이라고 하고,
안녕하세요. 고클리지 박용입니다. 라고 이렇게 적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서 작성하실 때 인사말 1을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 이제 제가 그 방금 대체 항목으로 적어놨던 그 글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뭐 인사말 1이라고 해놓고 탭을 치셔도 되고 엔터를 치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글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매크로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뭔가 이제 더 짧은 단어를 써서 긴 글을 쓰실 때 굉장히 유용하고 저희가 보통은 많이 사용하는 구문들, 단어들 사용하실 때 쓰면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설명드릴게요. 도구에 가셔가지고 환경 설정 가신 다음에 일반이 아니라 대체 항목 가셔서 이렇게 보면은 기존에 이미 지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뭐 분수를 표현할 때는 뭐 요걸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 지정한 뭐 인사말 1은 뭐 안녕하세요 구컬리지입니다. 뭐 이렇게 써도 되고 그게 아니라 뭐 총회 뭐라고 할까요? 뭐 정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정관 1 인사말을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보통 많이 쓰는 구문들이 있을 건데 이렇게 등록을 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셔가지고 진행하시고 쓰실 때 쓰고 이렇게 탭이나 엔터를 누르시면은 긴 구문을 쓰실 수 있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요거는 좀 유용하게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매크로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문서의 좋은 것 중에 하나인데 목차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저희가 이제 문서를 작성하는데 왼편에 보면은 뭔가 그 순서처럼 리스트들이 쫙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제목 1, 요거는 아마 제목 2, 여기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잡혀져 있을 거고 목차를 자동으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맨 끝에 한번 목차를 넣어 볼게요. 삽입에 가셔서 이렇게 목차 선택할 수가 있고 보시면 형태를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이 문서에는 챕터 1, 챕터 2, 챕터 3 여기에 소제목 1, 2가 이렇게 자동으로 목차가 생성이 돼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보통 맨 첫 페이지에는 그 뭐 문서 제목들 하나 크게 들어가고 두 번째 장에는 뭐 순서라고 해서 목차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목차를 삽입, 목차, 이번에는 오른편에 있는 거 링크까지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삽입이 되는 거고 이렇게 링크가 가 있는 거는 이제 클릭을 하면 그 해당 문서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글 문서에서 작업을 하실 때 사실 이제 이렇게 목차가 자동으로 생성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요 글씨를 작성할 때 요 해당 스타일로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목 1, 제목 2, 제목 3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셔서 작성을 해줘야 목차를 자동으로 생성할 때 얘가 요거 인덱스를 읽어서 왼쪽에 있는 걸 화면을 읽어서 이렇게 자동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글씨 작성하지 마시고 요 스타일을 이용해서 하셔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후에 작업이 굉장히 빠르고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웹 게시하는 법인데 저희가 이렇게 문서를 작성한 다음에 주소를 공유해서 이렇게 링크 등 게시를 누르게 되면 그 외부에서 접속을 하셔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요걸 문서 작성한 후에 뭐 웹사이트에 게시하셔도 되고 웹사이트에 집어넣으실 때는 링크가 아니라 삽입으로 해서 이 부분을 복사하셔가지고 집어넣으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링크를 공유하실 거면은 요거 링크 요거를 이제 복사하셔가지고 공유를 하게 되면 저희가 작성한 문서를 누구나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웹에 대해 공유하는 것까지 말씀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문서를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협업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공유 버튼을 오른쪽 상단에 눌러주시고
뭐 여기에서 사용자 그룹 추가해 주셔도 되고 링크 보기를 클릭하셔가지고 누구한테 공유할 건지 제한되면 아무한테도 하지 않겠다. 구글 컬리지는 저희 이제 구글 컬리지 소속된 그 같은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하겠다. 그리고 요거는 맨 마지막은 모든 사람들한테 하겠다라는 거고 이 사람들이 권한을 어디까지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뷰어는 그 볼 수만 있고 댓글 작성자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제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안이랑 댓글이랑 그리고 편집자는 뭐 문서에 들어와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원하는 권한을 설정하신 다음에 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설정한 대로 이제 공유가 되는 거죠. 또 몇 가지 공유했을 때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제안으로 변경을 하고 댓글로 공유되신 분의 이제 특성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처럼 이렇게 나는 소제목 1이 뭔가 글꼴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맑은 고딕으로 바꿨으면 좋겠고 색깔도 마음에 들지 않고 라고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시면 상대방이 보면서 클릭만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게 되게 편하죠. 우리는 예전에 이제 문서들을 서로 협업을 하게 될 때 누군가가 이제 문서를 작성하면 뭐 요거는 좀 굵게 했으면 좋겠어. 뭐 글씨는 몇 수로 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거를 뭐 몇 페이지 몇째 줄은 이렇게 변경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남겨놓잖아요 따로. 근데 그게 너무 불편하니까 이렇게 바로 자기가 직접 변경해서 지정하실 수 있고 변경을 지정하실 수 있고 그러면 다시 이제 그 지적을 받으신 분이 이걸 보시면서 바로 수용을 해서 할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에서 협업을 할 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댓글을 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댓글을 뭐 이 부분은 뭐 글자를 다른 뭐 문자를 생각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제 댓글을 달아 놓으면 이쪽 부분에 해당하는 댓글에 누군가가 달았다라는 게 이제 보여지는 거고 완료하고 싶으면 완료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 계속 의견을 주고받고 싶으면 댓글을 달아서 쭉쭉쭉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댓글을 달거나 제안을 통해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좀 편리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거나 왜 변경이 됐는지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기록을 보고 싶으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파일에 버전 기록에 이동하셔서 버전 기록 보기를 하게 되면 중요하게 변경된 시점들에 대해서 얘가 이제 자동으로 잡아 놓습니다. 지금은 뭐 잡아 놓게 되고 뭐 이름을 변경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막 중요한 어떤 변경을 했다라고 하면 해당 기록에 버전을 이름을 지정을 해놓고 해당 버전으로 복원하실 수도 있어요. 좀 편리하죠. 그리고 여러 명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누가 변경했는지까지도 사실 좀 보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지금 작업만 했으니까 제 이름만 뜨는데 여러 명이 작업하게 됐을 때는 어떤 사람이 변경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도 있어서 농담 삼아 이제 그 범인 색출할 때 좀 편합니다. 네. 농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명이 작업하실 때 되게 중요한 그 수정 제안을 바로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변경 지점에 대해서 기록을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